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증여세 안 내는 방법 중에서 아주 실무에 유용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촬영을 할 겁니다. 자, 증여세 안 내는 방법 중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잠깐만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을 때 원금이 2억 1,700만 원 이하이면 증여세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대출 받고 원금이 2억 1,700이 이제 넘어가면 증여세를 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자, 교재는 안 내는 방법 파트 2의 안 내는 방법 목차 6번 128쪽 내용이고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과세요건부터 볼까요? 자, 요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자,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으면 그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 기준입니다. 를 증여일로 해서 그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 이용한 자의 증여상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과세요건, 자,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서 이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실무 사례를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녀가 결혼을 할 때 뭐 전세자금이나 뭐 주택구입자금 등이 모자라 가지고 은행에서 뭐 대출을 하거나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본인 실종이 뭐 이렇게 그 한도가 뭐 낮거나 뭐 이런 경우에 부모가 담보를 제공하고 자녀가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증여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자녀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모자라서 부모가 가진 뭐 부동산 이런 것들도 은행에 담보 제공하고 자녀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하게 될 때 이때 증여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외로 뭐 몇억 단위가 아니라 몇십억 단위 뭐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증여 이슈를 검토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나중에 다른 건 이런 것 때문에 뭐 파생돼가지고 문제가 돼서 증여세 뭐 몇 년치를 이렇게 추징당하고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과세요건이 얘기되는데, 자, 그 증여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 2억 1,700만 원 의미가 이자가 없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부모가 담보 제공한 하고 자녀가 대출을 받은 금액 2억 1,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고요. 이걸 넘어가게 되면 이자가 증여이익이 1,000만 원 넘게 돼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요건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 사례 보시면, 자, 아버지의 소유 토지를 담보로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이제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 그래서 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이게 이제 증여자산 가액 계산하는 이제 산식 구조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 보고 요걸 한번 따져볼 거고요. 자, 납세 의무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가 증여세를 내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례를 보면 자녀가 되겠죠. 부모가 담보를 제공하고 자녀가 그 담보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 거니까 담보 이용자는 자녀가 될 거고 자녀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증여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 보시면, 자, 차입금, 부모가 담보 제공하고 자녀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대출 원금이죠. 그 차입금에다가 적정 이자율, 자, 세법에서 말하는 당좌 대출 이자율 4.6%입니다. 차입금 곱하기 4.6% 한 금액에서 실제 은행에, 그러니까 무이자는 없겠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니까 실제 그 대출 금액에 의해서 은행에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그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을 증여자산가액으로 하게 돼 있고요. 자, 이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거고 1,000만 원이 이상이 되면 증여세를 과세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해 보셔야 돼요. 실무 유의사항에 보시면 요 산식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넘는 원금 내지는 1,000만 원 이하인 그런 원금들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차이, 1에서 2 뺀 요 차이가 1,000만 원이 되지 않도록 대출 원금을 시행착오법으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엑셀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카페에 올려놓고 왔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여기 유튜브 강의 자료 메뉴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에 따른 증여세 시뮬레이션 도구 해가지고 엑셀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 갖고 이용하시고요. 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요새 3월에 하도 일이 많이 해가지고 저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요. 잠깐 이거 사과 주스 하나 마시고 가겠습니다.
올려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자, 이걸 보시면 해야 됩니다. 자, 적정이자, 실제 지급할 이자, 증여상가액. 그래서 보면 관련 법령도 교재에 있는 내용 제가 화면 캡처해가지고 과세요건, 증여상가액, 그다음에 징계시기 주요한 내용만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보시고요. 자, 일단 이걸 다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은행에 실제 지급할 이자 분명히 있겠죠. 이거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 황토색이 입력입니다. 자, 은행 부모가 담보 제공을 하고 내가 자녀가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원금을 3억으로 한번 해볼게요. 3억. 아이고. 여기다가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3억. 자, 하면 이제 세법상 적정이 4.6%잖아요. 그러면 1,300이고 이게 만약에 지급할 이자가 없다 그러면 이자가 실제 지급한 이자가 0원일 때고 그러면 1,38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거죠. 요 증여세상 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일 때 과세 제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무이자라고 가정하면 이게 2억 1,012만 원, 이거 998만 원이니까 증여 문제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증여세상 가액이 증여액이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증여세가 과세가 제외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되는데 실무에서 보면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니까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세법상 적정 이자는 딱 고정이지만 요게 이제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담보 제출하고 은행의 대출 이자율이 뭐 2.5%였다. 그러면 450만 원이니까 증여 문제 없는 거고요. 그러면 대출을 좀 더 받아도 되겠죠. 부모가 담보 제공하고 자녀가 대출 받는 금액이 여기 1,000 미만이면 과세제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그게 450이니까 한 5억 정도? 그럼 1,000 넘어가네. 그죠? 그럼 증여세 대상이니까 5억을 대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세가 요게 1,000만 원이 과세가 되는 겁니다. 4억 9천? 이래도 증여세 과세량이네. 4억 5천.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4억 5천. 자, 그러면 945만 원이니까 증여세 문제가 없죠. 사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은행에 가셔가지고 그 담보를 제공하고 내가 대출을 실행했을 때 이자율이 몇 프로 적용되는지 이제 한번 물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럼 이제 요거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출을 증여 문제가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거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 보셔가지고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가 안 되니까 요거는 4억 5천 대출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고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자녀가 필요한 사업장이 모자란다 그러면 다른 수단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 요걸로 하고 뭐 다른 수단을 뭐 이렇게 뭐 다른 엄마한테 뭐 예를 들면 차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증여 문제가 없는 대출 금액을 확인하시고요. 의외로 많이 생깁니다. 의외로 많이 생기니까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유의하셔야 되고 다시 내용으로 들어올게요. 이거 보시고 그래서 요거보다도 엑셀 요거 보시고 하시면 금방 이해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증여 시기는 언제냐? 역시 부동산을 담보를 이용을 개시한 날입니다. 이용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이 케이스예요. 자, 부동산 임대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큰 몇십억 단위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하게 될 때 자녀가 그 자금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 부모가 5대5로 이렇게 자금을 대 가지고 50대 50으로 공동사업자 형태로 부동산을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대출을 아들 명의로 다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5대5로 공동사업을 한다 그러면 대출을 받더라도 5대5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도 각각 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부동산을 이 부동산 지분율이 50대 50인 그 부동산을 사면서 담보로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을 부 50, 뭐 자녀 50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자녀 명의로만 대출을 받는 경우에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케이스가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 50대 50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한 거니까 예를 들면 자녀가 50이고
아버지가 50이라 그러면 이 부동산 중에 반만 자녀 거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이 통으로 은행에 담보로 들어가게 되면 부모의 요 50%에 상당하는 부분만큼이 담보 제공되는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증여 문제가 생겨요. 여기 보시면 가정입니다. 이제 아들 명의로 20억을 대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10억 원, 아들 10억 원 이렇게 대출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전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이 되면서 아들 명의로만 20억을 대출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 20억 대출 받은 금액에는 부모 소유 지분에 대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증여세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20억 원에서 담보 적용 금액이 이제 부모 거 지분이니까 반이 되겠죠. 부동산 전체가 20억 중에서 반이 담보 제공이 된 거고, 그리고 4.6% 당좌수 이자율에서 은행의 대출 이자율 2.5% 가정하면 2.5%를 뺀 금액에 대한 2,100만 원이 증여자산 가액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무로 진행이 되면 이게 계속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2,100만 원 증여한 게 되고, 그 다음에 또 2,100만 원 증여한 게 되고, 이게 뭐 4, 5년치, 예. 뭐 증여세 제척 기간은 무신고의 경우는 뭐 이렇게 15년, 10년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상당한 금액이 나중에 증여세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자도 요 2.5% 이자 내는 것도 아들의 자금으로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가 됩니다. 요새 보면 그 일반 주택이 아닌 뭐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부동산 가액의 뭐 80%, 90%까지 은행에서 대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거의 뭐 90%, 100%를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자의 볼륨이 커요. 그래서 임대 수익이 몇 년 동안은 뭐 다 이자 내는 데 들어가고 할 정도의 그런 대출 규모도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5대5로 임대 사업을 했으니까 임대 수익도 5대5로 배분이 돼줘야 되는데, 이거를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전체 임대 수익을 아들이 이자를 갚는데 다 썼다 라고 하면 임대 수익도 반반 배분돼야 될 건데, 그게 바로 아들의 어떤 그 이자의 그 상환에 소요됐다고 그러면 그 임대료 상당한 그 금액도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요 증여자산 가액에다가 또 그 임대 수익 배분 안 한 거에 대한 그 증여까지 엎어지면 사실 뭐 수천만 원이 매년 증여세가 과세되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핵심 이겁니다. 부모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가 대출을 받았을 때 증여 문제가 된다. 증여 문제가 되는데, 그때 증여세 계산은 이렇게 한다. 증여자산 가액 계산을 이렇게 한다. 차입금에서 적정이자 곱한 거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증여자산 가액이고, 자, 이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제외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은 엑셀 요걸로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하고, 부모가 부동산 임대 같은 거 공동으로 하실 때 이 부분 증여 이슈 요거를 반드시 검토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몇 년 뭐 4, 5년 지나가지고 이게 막 뭐 억대 뭐 증여세 과세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알아야만 우리가 증여세 과세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인계점을 찾아가지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